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우리가 건국 초기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땅에는 좌파라고 하는, 사실 그때는 좌파라기보다는 정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우리 세대 대부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별로 못 봤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각종 뉴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거의 70년 전의 상황, 그것이 재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순종, 친북 좌파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건국 초기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님을 흠모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특히 이러한 정치 사상의 자유, 그것이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는 오히려 축소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 오랜 세월 동안 좀 억눌려 왔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 그들 측의 자유가 대폭 확장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 친북, 좌파, 이 표현이 여러분은 좀 서먹서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가까운 과거, 그런 일들을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자본가나 혹은 수구, 또 적폐, 이런 국민들을 쳐 죽이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아야 한다. 물론 돈이 많아서 이렇게 적대계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적대계층이 되는 예는 바로 친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친미종자,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도 북한식의 말투죠. 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미종자라는 말을 토착외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이 토착외구로 지칭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본하고 관계없는데
그것이 친일이어서 그를 그렇게 비난하는가? 다시 말해서 반일 세력들이 그러는가? 이렇게 좀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토착 왜구라는 것은 그들이 친일이어서 친일파여서라기보다도 이것은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정황을 봐도 잘 맞지 않죠.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반미 세력이 우리나라 국민을 욕할 때 토착 왜구, 또 좀 더 세게 말할 때, 그냥 솔직히 말할 때는 친미 종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탈북민, 탈북자들을 돌아온 먼 친척처럼 그렇게 반갑게 그들을 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을 배신자, 조국을 배신한 자, 반역자 이렇게 부르면서 처단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그저 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있었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순종, 친북, 좌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순종, 친북,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행태를 보면 김정은이를 교주로 모시는 종교 집단의 단원처럼 보인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교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 비슷한 것으로 거의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인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본 적 있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 순종, 친북, 좌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국민도 싫어하고 우리 국민을 친미종자라고 싸잡아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또 탈북민도 조국을 배신한 자, 이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우리 모두, 우리 5,100만이 넘는 우리들, 이 나라의 주인, 우리하고는 다른 조국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 조국이 따로 있으니까. 그들은 미국이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적대층, 그들은 미국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그들은 문재인 씨도 처단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근래에는 그들의 언행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뿐만 아니라 순종, 친북 좌파가 아닌 소위 남조선의 좌파들을 모두 다 처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힘만 좀 모이면 그럴 것 같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국 초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문재인 씨가 왜 이런 대상이 되었는가, 왜 그들이 문재인 씨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근래에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뉴스를 봤죠. 2020년 1월에 문재인 씨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교주인 김정은이로부터. 북측이, 김정은이 쪽에서는 문재인 씨 측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것은 순종 친북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파문이다. 이제 뭐 내놓고 쳐도 된다. 아니, 그렇게 치는 것이 충성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근래에 주한 미국 대사관의 해리스 대사, 그가 집중 포화를 맡고 있죠. 지난해 관저를 습격당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를 목표로 온갖 공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 같다. 또 그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다. 해리스 대사를 추방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분도 그런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사실은 무엇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9년 12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이 한국에 있는 극좌파 조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해리스 대사 참수대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그것은 허락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불허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사 내용을 변경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19년 12월 13일 오후 4시에 바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들은 내정 간섭 그리고 총독 행세를 하는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IS 그쪽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목을 베는 그런 문화가 애초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사형의 방법에도 형벌의 방법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를 갚을 때도 이것은 애초에 우리의 문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것이다. 그런데 참수대회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배후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들의 뒤를 잡고 있기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작 실제로 한 것은 해리스 대사의 얼굴 사진,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무슨 풀대 같은 것을 콧수염으로 빽빽하게 실제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콧수염 뽑기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죠. 사람이 나와서 그 콧수염을 뜯어내는 겁니다. 일종의 고문을 행한다. 이런 그것을 이제 즐기면서 했는데 보니까 콧수염을 다 뜯어낸 해리스 얼굴 코 밑부분을 보니까 붉은색 글씨로 우리 한글로 민족 자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민족 자주라는 그런 구호를 사용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이고 우리가 어딘가의 식민지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민족국가도 아니고 21세기에는 민족을 기준으로 다른 민족을 타도하는 그런 야만적인 일은 또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민족 자주 이것이 누가 쓰는 말인가? 이것은 김정은이가 애용하는 말이고 북측의 선전용 사진을 보면
온통 이런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의 문구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바로 이때 극좌파 조직이 이런 행사를 했고, 물론 대한민국 경찰이 이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지키고 서서 대한민국 정부의 그 경찰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줬다, 보조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9년 12월 중순 이때 대한민국의 해리스의 코수염, 그 코수염 뜯어내기,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 같다, 그가 내정 간섭을 한다, 주권을 침해한다 하는 이런 말들이 등장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13일 이 극좌파 조직이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을 뜯어내는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그 장면은 주권방송이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게시한 것이죠. 주권방송은 분류하자면은 극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권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까, 매체라고 할까, 그들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한국의 좌파에게 중요한 매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밖에서, 민간 조직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로부터 약 한 달이 조금 지난 때 이것이 제도권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게 됐다. 이제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2020년 1월 17일에는 바로 그러한 극좌파 조직이 했던 말을 문재인 정권에서 직접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이런 데서 공식 발언, 공개 발언을 한 것이죠. 몇 가지 예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송영길 씨가 해리스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 말은 좀 애둘러 했지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바로 해리스 참수단체, 거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훈 씨가 해리스 대사의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말은 애둘러 했지만 해리스 참수단체가 했던 말을 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평화당의 수석 대변인은 역시 해리스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하고 추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PNG,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으로 추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추방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민주평화당이 먼저였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두 얼마나 극렬하고 얼마나 과격한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공식 발언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것이죠. 국제관계의 문제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참수단체 그런 행사를 하는 극좌파 조직하고 똑같이 아무 차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민간의 극좌파 조직이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구호, 모토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하고 공유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이것을 앞에 들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통일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 즉 미국 측이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 하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 영역이다.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언론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쫓아나오고 하던 양무진 교수,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주권 침해를 해서 그래서 청와대까지 나선 것이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청와대가 주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세현 씨는 해리스를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이고 또 20세기 초 우리로서는 조선국 시대에 그가 조선 총독 그들처럼 그러니까 그때의 조선 총독들은 대부분 코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 코수염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리스를 증오한다. 이런 식의 국제 뉴스가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이것을 외신 다수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이런 소식이 그렇게 인기가 없으면은 보도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 화제거리였기 때문에 거의 일제히 보도를 했다. 그렇습니다. CNN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인 해리스의 혈통, 그러니까 일본의 혈통이 섞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현재 인종차별은 세계적으로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따지면은 국제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코수염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비난이다. 그리고 이제 외신들을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혼혈 가정이 드물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흔하다.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인상이 나빠진 것이죠. 이번 일을 가지고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국내의 좌파들은 해리스가 자기가 주권 침해를 해놓고 이것을 인종차별 문제로 바꿔치기를 했다. 이제 해리스의 농간이다. 이러면서 또 해리스를 욕하는 그런 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을 침해한 해리스, 또 문재인 씨의 신년 기자회견에 그 딴지를 건 그것을 반대한 해리스를 추방해라,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극좌 그룹이 해리스 대사의 참수 행사를 추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관저에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수 행사를 추진하고 수염을 보면은 그 조선 총독 같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첫째, 주권 침해를 했다, 그러니 해리스 추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둘째는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 8월 15일에 문재인 씨가 경축사를 하고 나서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2018년 11월에 만든 겁니다. 문재인 씨가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해체해라, 이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씨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에 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참 상황이 이상했는데 아마도 미국 측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박원순 씨가 한국의 실권자 대통령인 모양이다, 문재인 씨는 허수아비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 당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현재 이 극좌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로 현재 좌파 정권 하에서 힘을 쓰고 있는 이쪽에서 하는 것들이 겹쳐 보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청와대가 그렇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또 이번에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양무진 씨, 정세현 씨,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극좌라는 거하고 이 기득권층, 좌파 정권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한 통 속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청와대라고는 했는데 문재인 씨라고 봐도 좋을 것인가, 이것은 조금 세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도 이 극좌파하고 의견의 일치, 행동의 일치를 본 것인가. 일단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친미가 분명하거든요. 그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 극좌는 철저히 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논의를 계속하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가 이 극좌파하고 같이 하나가 됐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이번 이 일련의 사건들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수염이 조선 총독 같아서
안 그래도 그 반일 감정이 심한데 이 일본인이라는 것 때문에 해리스 대사를 싫어한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반일 감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 자신도 항일운동을 한 그런 그 그런 집안에서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증오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들은 우리가 무슨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것이 이제 대부분 한국어로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 일본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남방종족다운 그런 특성도 있고 또 뜻밖에도 이 사람들은 백인 문화에 거의 백인 문화에 완전히 그게 자리를 잡은 서양 사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일본인은 동양의 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실제 그들은 서양적인 생활이 아예 몸에 뱄습니다.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는 동양적인 어떤 감각,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있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미국인 같다고 할까? 자기들은 유럽인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미국인스럽다. 이런 것이 일본인이다. 또 먹고 사는 것도 좀 다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식 음식을 참 많이 들여와서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통 음식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또 물론 이제 우리 한국식의 이 문화 이런 것이 일본의 영향도 많이 미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렇게 싫어하거나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감정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국민은 그들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보듯이 우리도 그들을 그냥 그렇게 보죠. 그냥 다른 나라 사람. 비교를 한다면은 김정은이하고 비교를 하면은 김정은이보다는 덜 경계를 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친족은 아니고 우리하고 가깝지는 않고 그리고 아베 총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사람이 어렵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을 편하게 해주는 타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인이 무슨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반일 감정이 심하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이 너무 이것을 부풀려 놓은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냥 자기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일 감정에 목을 매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일본 차를 보면 화가 나는 일본 물건을 쓰는 사람을 보면은 적개심을 느끼는 그건 좀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종 친북 좌파 그들은 강할 수 있다. 그들이 무슨 그 민족의식이 강하거나 또 애국심이 강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신조라든지 애국심하고 그 연결을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 왜 순종 친북 좌파가 이렇다고 하느냐 하면은 그 북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그 홍보용으로 나오는 평양 사람들의 말 또
또 이제 이쪽에 온 그 탈북민들, 그들의 어떤 관념, 말씨, 이런 걸 보면은 20세기 초 그 당시 어휘를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수준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반일 감정 하면은 그들이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베이스를 한번 이해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의 수염을 보고 조선 총독, 그러니까 일본인 총독을 떠올렸다. 이걸 외신은 한국인은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데, 한국인이 반일 감정이 아주 팽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넘어간 것은 오류다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일본 사람하고 만나면 그런 증오심 없습니다. 또 해리스 수염을 보고 근 100년 전 조선 총독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뛰어넘을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거 아주 신기한 얘기다 하는 것이죠. 21세기 우리 한국인의 생활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좌파들, 극좌파들은 그의 수염이 조선 총독의 수염을 닮았다. 아마도 허구한 날 조선 총독 얼굴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죠. 바로 글이 연결시키니까. 그런데 굳이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카우보이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해리스 대사에게 이렇게 차양이 휘어진 카우보이 모자를 한번 씌워 보십시오. 그러면 참 잘 어울린다. 카우보이 닮았다. 이러면 오히려 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갑자기 조선 총독 닮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나쁘고 그냥 암기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민족도 달라진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좌파라는 것 때문에 과거가 바뀌는 이런 비과학적인 그게 눈앞에 일어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외신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해리스에게 일본 혈통이 섞여 있어서 바로 그런 일본 인종인 해리스를 주한 미국 대사로 보냈기 때문에 불쾌해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의 망언이다. 무식한 소리다. 구시대적인 망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미국의 오바마 씨는 아프리카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혈통이 섞였으니까. 물론 아프리카 우리는 이렇게 맨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는 대륙이지 나라가 아니에요 이러죠. 한 나라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래 그러면 오바마 씨는 케냐 사람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씨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 혈통이 섞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문재인 씨는 북조선 품종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진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해리스 대사가 일본인 혈통이 섞여서 일본의 식민지 조선 그것을 떠올리고 그 식민지 시대의 조선 총독을 떠올린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한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거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인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남조선이고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자는 딱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조선 총독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20세기 초 일본인인 조선 총독이 아니고 21세기 바로 이 남조선 총독이다. 미국 식민지에 부임한 미국인 총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극좌파의 그 심리를 이심전심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순종 친북 좌파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하부 조직으로 보이는 자들,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를 남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측이 맞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우리 국민과 탈북민을 모두 적대시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적군이다. 그렇게 불러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주권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화를 낸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주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은 바로 순종 친북 좌파들의 소리였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청와대,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씨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따져보기로 했죠. 여당, 정부, 민간 좌파 이런 데서 똑같은 소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한 말이 대한민국이 미제 식민지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순종 친북 좌파들하고 똑같은 소리가 2배로 나왔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국 정부가 혹은 문재인 씨가 주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주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극좌파들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그러면은 이번에 극좌파들은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김정은이를 대변하는 중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알 수는 없죠. 어떻든 우리 한국에서 현재 순종 친북 좌파 세력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그들과 한편인가? 이것을 밝혀보기로 하죠.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물론 국제 제재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제한을 깨겠다고 안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제한은 지키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 같은 것 할 수도 있고,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그것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보면은 이 개별 관광, 이것은 국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의지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밖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문재인 씨 자신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이 기자회견에 나타난 말이 미적미적하고 있다. 그것도 한 가지 눈에 띕니다. 바로 여기에서 1월 14일에 개별 관광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미국의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향후 UN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힌트라면 힌트고 또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짚어주는 것이라면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읽은 신년 기자회견에 있는 이 개별 관광, 이것은 개별 관광도 역시 UN 제재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이 원고 작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리스 대사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워낙 삼류여서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문재인 씨를 그냥 제물로 갖다 바치고 김정은이나 돕자. 이런 것이었던가. 한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번 이 개별 관광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문재인 씨를 구해준 것은 해리스 대사이고 미국 측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좌파하고 동일하게 제도권에서 또 청와대에서 결국은 문재인 씨를 고립시키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해리스 추방, 한미 워킹그룹 해체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현재 좌파들이 나서서 개별 관광을 속행해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제 문재인은 됐다. 이런 것이죠. 입을 떼었으니까 됐다. 강경화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쪽으로 그냥 올라가라. 본격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급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씨를 버리고 김정은이를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역시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찾자면은 문재인 씨가 이미 올 1월에 파문을 당했으니까 또 그것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다 보면은 만일 정말 이렇게 순종 친북 좌파가 기존의 한국식 좌파를 밟고 올라섰다면 그러면 문재인 씨가 칠성시장 갔을 때 기관총 경호를 받은 것, 현재 청와대 뒷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설치한 것, 그것도 이해가 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제하에서 문재인 씨와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씨가 친미라고 해서 이 극좌파들 또 현재 극좌파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른 그 일단의 세력들 그들과 등을 지고 미국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문재인 씨는 미국을 철저히 배신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의 마음이 친미일지라도 팔다리는
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묘한 그 상황 전개를 두고 언론에 나온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이런 2020년의 대한민국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미국이고 앞에 상대해야 할 그 나라가 이런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다루면 되겠다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을 해보기로 하죠. 이제 우리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문재인 씨와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을 떠나기로 하는 겁니다. 밖에서 보기로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문재인 씨가 하는 말, 그게 뭔지, 문재인 씨의 속마음, 그 진심은 뭔지 하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저 인간은 반미다. 이렇게 취급을 하면 됩니다. 틈만 나면 칼로 찌를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문재인 씨는 미국을 더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자유세계의 방식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자유세계에는 안심을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이제 행동은 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문재인 씨가 그 현재의 청와대, 현재의 그 좌파 정치계 여기하고 행동은 통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 좌파 그리고 순종 친북 좌파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망치고 싶어 하겠죠. 또 미국이 망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조금만 허약해지면, 조금만 위태위태해 보이면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붙는다. 북한 편에 붙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미국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속마음은 친미라고 그랬죠. 문재인 씨가. 그런데 문재인 씨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되기를 바랄까 안 바랄까? 이것은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버튼 하나 눌러서 탄핵된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누를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진짜 주인인 전체 국민이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이 좌파 정권, 이 세력들을 꺾고 헌법에 머리 숙이게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한국을 김정은이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좋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한국을 김정은이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한반도 전쟁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순종 친북 좌파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하겠죠. 그게 답이니까. 사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는 한국의 제1금융권에서 외국 자본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다 빠지는 것이죠. 한국의 실상이 이렇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사실은 외국 자본이 자발적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정부가 그거 속이느라고 어지간히 구슬려서 지금 붙잡아두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행이 거의 다 망하는 겁니다. 은행이 제1금융권 다 망하면 어떻게 됐느냐? 은행은 망해도 이것으로 순종 친북 좌파, 또 좌파 세력들 끄떡도 안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은행들은 미국 은행과는 다릅니다. 그냥 잡담하듯이 대충 말하자면 한국의 은행은 다 정부 끈앞풀이입니다. 다른 나라 은행들처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 능력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체가 아닌 겁니다. 한국의 은행은 정책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하고 찰싹 붙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냥 공짜로 돈 벌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제1금융권 다 망했다. 그러면 2단계로 갑니다. 1단계 지나고 나서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저수지 바닥이 보이도록 물을 그냥 단숨에 빼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제2금융권에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버리고 여기까지 초토화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한국 좌파들이 아야 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좀 아프다고 하겠죠. 한국의 급소는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입니다. 그리고 위태롭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폭망하고 실제로 돈이 말라버려야 그제서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인들입니다. 위험하다, 가능성, 이렇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예보가 이렇다. 이런 거 다 쓸데없습니다. 지난번에 핵이 터진다고 해도 어땠습니까? 한국인들 비트코인에 속칭 몰빵한다 하면서 정신없었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거쳐서 3단계 진짜로 돈이 말라버리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단숨에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순종 친북 좌파가 전멸하고 그리고 김정은이의 돈줄이 확실히 끊어지면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제서야 아프다 소리를 할 것이고 그때에 이르러야 김정은이가 미국 말을 들을 겁니다. 김정은이의 돈줄이 중국과 한국이 있다 하더라도 양측의 성격이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돈이 말라야 김정은이가 아프다 소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돈이 말라버리면 중국도 결코 까불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의 우파는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을 테니까 한국의 우파는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김정은이도 꺾고 그리고 한국을 살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참 미국이라고 했죠. 우리 뜻대로, 우리 미국 뜻대로 이 극좌파 세력에게 이 동아시아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